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말씀은 노후 대책 준비에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후 대책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세대 50대, 40대, 60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30대, 20대 분들도 노후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20대 분께서 아니 무슨 제가 벌써 노후 대책을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더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는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 50대는 하루 1초라도 빨리 하셔야 되고 60대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노후 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유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정말 안 겪었으면 좋겠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노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는 것입니다. 이 삶이 아주 비참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잘 하셔야 된다. 근데 노후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시간을 우리가 잘 쏟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한 방은 없어요. 세상에 뭐 보통 우리 주변에 보면 야 뭐 인생 별거 있어? 인생 한 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암작에도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노후 대책도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마음을 딱 가지셔야지 노후 대책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쏟지 않고 한 방은 없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팔랑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 이렇게 막 휘둘리면요, 그 뭐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대책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이 왜 적이냐? 물론 자식은 끊임없는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죠. 하지만 이 자식이 나이가 들고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자식 때문에 노후를 망치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에도 보면 어떤 분께서 댓글을 쓰셨는데 그분 댓글에 대해서 내가 동영상 하나씩 만들까 생각 중인데 그 이혼한 딸이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손주하고 손녀를 데리고. 그래서 이 참 파렴치한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괴로워하시는 그런 댓글 한번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들이요, 나중에는 이 우리의 재산을 이렇게 넘보고 있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랑으로 내 키웠지만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데 자식에 올인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독립을 시켜야 돼요. 독립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노후 대책을 망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죠. 우물쭈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제가 왜 썼느냐 하면 이거는 그 조지 버나드 쇼죠. 버나드 쇼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 분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사실 우물쭈물이라는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뭐 갈팡질팡하다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노후 대책에 딱 질문했을 때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40대에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노후 준비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거의 33%가 나왔어요. 33%에게 왜 노후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답은 생활비가 빠듯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노후 대책 생각을 아예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0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0대도 마찬가지겠죠.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뭐 이제 중학생쯤 되나요? 중학생? 뭐 초등학생, 중학생? 50대 되면 이제 애들이 다 대학생, 뭐 결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대학을 보낼 때 등록금이 많이 들죠. 뭐 50대 후반, 60대 되면 이제 결혼한다고 결혼 자금 막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다 보면 노후 대책에 무관심해지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거죠. 우물쭈물. 우물쭈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물쭈물하게 시간을 보내 버리면 정작 노후가 됐을 때, 노년이 됐을 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시스템의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 시스템이 보면 상당히 낮아요. 아직도 낮습니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노인이 어떤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노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는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아니면 20대 30대든 노후 대책을 꼭 하셔야 된다. 절대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들고 지금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데 무슨 노후 대책이냐.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 노후 대책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완전히 따로. 완전히 따로. 향후 10년을 위해서. 향후 20년을 위해서 쉴 데 없이 먹는 스타벅스라고 하더라. 어떤 종류의 커피라도 그 커피를 내가 이걸 하루를 줄이면서 그 돈을 노후 어디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이죠, 개념이.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아주 작은 거, 커피 한 잔이라도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는 완전히 생활과 교육비와 어떤 그 보통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돈과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별도의 통장으로 별도의 경제 시스템으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마음으로 노후 대책을 시작을 바로 하셔야 된다. 우물쭈물 하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대인데요. 50대에 이렇게 어떤 재력으로 벌어졌는 틈을 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꾸려고 노력하다가 더 벌어지고 더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점핑을 하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하고 하다가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노후 대책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이 순간부터 하셔야 돼요. 이 순간부터. 우물쭈물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물쭈물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50대든 40대든 60대든 20대든 30대든 지금 노후 대책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은 내 도저히 어떻게 나중에 연금을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 희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50%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내가 지금 정년퇴임 한번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한 50% 되고 한 40%는 노후 대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죠. 그게 한 40%. 그럼 10%는 노후 대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40대면 내가 이거 20년 후에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야. 그래서 난 지금 씨앗을 심고 있다라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10% 경우에. 그 다음에 부동산이든 재테크든 펀드든 주식이든 그 씨앗을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는 분들은 그 씨앗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 시간이란 것을 묻어두면 10년, 20년, 나중에 노년층이 됐을 때 그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는 노후에 훨씬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노후 대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금 이렇게 생활비라든가 교육비가 빠듯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40% 정도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목돈을 떼내면서 노후 대책을 하라 그러면 부담이 되죠. 하지만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작은 씨앗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단돈 얼마라도 이거는 내 노후 자금 통장을 딱 만드셔서 통장을 만드세요. 부부가 얘기를 해서 이거는 우리 노후 자금 대책이다. 그리고 통장을 연결해서 그걸 펀드도 연결하고 금계좌도 연결하고 주식도 연결시켜서 그 계좌는 무조건 노후에 쓸 수 있는 씨앗을 담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을 담고 키우고 키워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절대로 해약하거나 깨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후 대책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 90% 정도가 50%는 본인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금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졌는 분들, 뭐 공무원 연금, 뭐 등등 연금을 붓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연금이라든가 노후 대책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다. 지금 500만 원하고 20년 후에 500만 원하고는 돈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500만 원 정도면 지금의 500만 원이면 그때는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 보통 그 조사해 보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노부부가 두 명이 살기 위해서는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미니멈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200 뭐 한 2,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 300만 원 정도 돼야지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 2, 300만 원이 그럼 2, 300만 원만 모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 20년이 지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돈 가치가 떨어졌을 때 지금의 2, 300만 원이 그때 2, 300만 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셔야 된다. 노후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루뭉실하게 나는 노후 대책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50%, 40%는 난 지금 생활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나. 라고 얘기하시는 40%. 이 90%의 분들은 지금 오늘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은 노후 대책용 통장이다. 노후 대책용 주식 계좌이다. 노후 대책용 펀드 어카운트다. 딱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커피 한 잔부터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딱 넣기 시작하면 물론 아주 작은 돈이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한 사람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죠. 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물쭈물 하다가 말았느냐, 우물쭈물 했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과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우물쭈물 하는 분들이랑 차이는 크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노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통장을 개설하시고 노후 대책용 통장, 노후 대책용 주식 통장, 노후 대책용 펀드 어카운트 통장을 만드셔서 조금씩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나중에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씨앗이 그 씨앗 작은 거 아주 볼품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시간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면 이것이 점점 씨앗이 트고 자라게 돼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시작해서 바로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